이번 시간에는 극곡선을 플라팅을 통해서 더 그려보겠습니다. 예제 7번 볼까요? 곡선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것을 그려라 그랬습니다. R이 주어진 방법이 1 플러스 사인 세타니까 1은 상수기 때문에 사인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사인 세타의 값이 R의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인 세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안에 각을 보니까 세타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사인은 2분의 파이마다 한 번씩 성질이 바뀌니까 이 세타를 2분의 파이씩 끊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타를 2분의 파이씩 끊어요. 그렇다면 평면에 있는 이 값들을 세타를 가지고 2분의 파이씩 나눠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연습한 대로 x축 양의 방향은 이 선상에 점이 있다면 그 점을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세타 좌표가 0이다라는 거죠. 그럼 세타가 0인 곳은 x축 양의 방향에 점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축 양의 방향은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곳이죠. x축 음의 방향은 r을 플러스로 가정을 했을 때 세타가 파이가 되는 곳이죠. y축 음의 방향은 역시 r을 플러스로 가정을 했을 때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한 바퀴 되돌아오면 세타가 2파이가 되는 곳은 x축 양의 방향,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을 4개로 나눴어요. 세타를 2분의 파이씩 끊으니까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해서 평면이 4개 부분으로 나뉘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세타의 값을 대입해서 r의 값을 계산하고 r과 세타가 주어지면 점을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럼 세타가 0일 때 r부터 계산해 볼까요? 세타에 0을 대입하면 r은 1 플러스 사인 0. 사인 0은 0이니까 r은 1이지요. 즉 r이 플러스 값으로 1이 되었으니까 이 x축 양의 방향에 점이 있는데 이 곡선 위에 점이 있는데 원점에서 거리가 1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원점에서 거리가 1 떨어지게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됩니다. 이 값의 x좌표는 1인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되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우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검사를 할 거니까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먼저 검사를 해둬요. 세타가 2분의 파이다 그러면 r은 1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인데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1 더하면 r은 2가 되죠. 역시 r은 플러스니까 이 세타의 계산된 곳에다가 그대로 점을 찍으면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반대쪽에 찍는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r의 값이 플러스로 2이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곳이죠. 여기 y좌표를 2라고 하면 주어진 점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곡선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타를 0과 2분의 파이 두 개만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수히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변하는가 그 추이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세타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할까요?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타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요. 그때 사인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걸 보면 됩니다. r은 사인 세타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니까 사인 세타의 곡선을 그려보면 돼요. 자, 근데 사인 세타는 이렇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런 곡선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증가하면 역시 사인 세타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r의 값이 플러스인데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점에서 점점 멀어져야 되죠. 세타가 증가하면. 그렇죠? 그래서 세타가 이렇게 증가하면 세타가 0일 때 원점에서 거리가 1이었으니까 세타가 0보다 조금 커졌다면 원점에서 거리는 1보다 조금 더 멀어졌어야 돼요. 조금 더 멀게 그리면 됩니다.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조금 더 멀게. 그렇죠? 이 길이가 1이니까. 자, 그럼 세타가 또 이렇게 증가하면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는 원점에서 더 멀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 세타가 증가할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면 돼요.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됐을 때는 원점에서 거리가 2가 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타가 0일 때 원점에서 거리가 1부터 시작해서 세타가 증가하면서 2분의 파이까지 가면 원점에서 거리가 2가 되게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그러면 곡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가 0일 때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완성을 한 거예요.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세타가 파이일 때까지 조사합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R이 2였고 점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럼 세타가 파이가 되면 여기 사인 파이 하는 값은 0이니까 R은 1이죠. 세타가 파이일 때 R이 1이니까 역시 원점에서 거리가 1만큼 떨어지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에 x좌표를 가지고 직교좌표, x좌표를 가지고 표현하면 x좌표는 마이너스 1인 곳이죠. 그렇죠? 그럼 점이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됩니다. 자, 그럼 원점에서 거리가 2였다가 여기까지 오면 1로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번엔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증가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인 곡선을 보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사인 세타라는 값이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R도 감소하죠. 그렇죠? 거기다 1 더한 값이니까. 그렇다면 R이 플러스인데 감소하니까 이번에는 원점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세타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2에서 점점 원점으로 가까이, 또 세타가 더 증가하면 더 가까이, 세타가 더 증가하면 더 가까이 해서 세타가 파이까지 가면 거리가 1 되는 곳까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충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그렇다면 이 곡선과 이 곡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인이 이런 그래프를 갖죠. 0부터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하고 보면 이쪽 양쪽이 2분의 파이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증가하는 방법하고 여기서 감소하는 방법도 사인 그래프가 대칭이니까 대칭인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곡선과 이 곡선은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는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갔어요. 세타에다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1 더하면 R은 0이죠. R이 0이면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배웠죠. 자, 그렇다면 원점이니까 여기 원점에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타가 파이에서 이렇게 2분의 3파이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2분의 3파이로 증가하면 그때 사인 곡선을 그려봅니다. 사인 곡선은 이렇게 생겼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렇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그런데 사인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 값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R은 거기다 1을 더한 거니까 사인 세타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 그렇죠? 아무리 커도 1이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 R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R은 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각 위치에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감소하니까 거기다 1 더한 R도 감소해요. R은 플러스 값이고 1을 더했으니까. 근데 감소하니까 원점으로 가까이 가고. 그렇죠? 그럼 여기 시작하는 세타가 파이일 때부터 여기 끝나는 2분의 3파이일 때까지를 보면 여기 시작하는 곳은 원점에서 거리가 1인 곳이었다가 끝나는 곳에는 원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점점 각이 커질수록 원점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죠? R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점점 원점으로 가까이 가면서 원점까지 간다. 그렇죠?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각. 그 다음도 마찬가지 세타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일 때까지 그려봅니다. 2파일 때는 당연히 사인이 2파이가 주기니까 세타가 0일 때하고 똑같죠. 같은 점으로 되돌아와요. 그렇죠?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세타가 0일 때 그 시작했던 그 같은 점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이 그래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점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2파이만큼 더 움직여 봐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도 반복이 안 되면 같은 점으로 또 안 오면 또 2파이만큼 더 움직이고 이렇게 2파이씩만큼씩 더 움직여 가면서 같은 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대부분 2파이까지만 움직이면
같은 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원점에서 시작해서 각이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렇죠?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예, 그럴 때 이번에는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쌓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거기다 1 더한 r도 증가하죠. r은 플러스고 증가하니까 원점에서 멀어져야 되죠.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각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면서 원점에서 거리가 1 되는 곳까지 간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쪽 곡선과 이쪽 곡선, 여기 4번 곡선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대칭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증가해서 오는 이 방법도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감소해 올 때 하고 증가해 갈 때 하고 두 부분이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 곡선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곡선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하트를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하트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 곡선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는 이 곡선을 우리는 심장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카디오이드라고 합니다. 심장형 곡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팅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8번 보세요. 곡선 R은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이 극방정식을 갖는 이 극곡선을 그려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역시 R은 코사인 2세타라고 주어졌으니까 코사인의 값이 R의 값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부호가 R의 부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안에 각을 보니까 2세타라고 주어졌어요. 코사인은 역시 2분의 파이씩 변할 때마다 코사인의 값이 성질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2세타를 2분의 파이씩 변하게끔 끊으면 되는데 2세타가 2분의 파이씩 끊겨야 되니까 2로 나누면 세타는 4분의 파이씩 끊으면 되죠. 그래서 평면을 세타를 4분의 파이씩 해서 끊습니다. 한 바퀴 돌아간 게 2파이니까 4분의 파이씩 끊으면 평면이 8개 조각으로 나뉘죠. 그렇죠? 세타가 0인 곳은 x축 양의 방향이고요.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점들은 여기 y축 양의 방향과 x축 양의 방향, 여기 중앙을 딱 가로지르는 이 선상에 있죠. 여기가 세타는 4분의 파이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이는 y축 양의 방향.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가 4분의 3파이는 이쪽 y축 양의 방향과 x축 음의 방향에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선상에 있죠. 세타는 4분의 3파이. 그렇죠? 세타는 파이라는 것은 x축 음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세타가 2분의 3파이라는 것은 y축 음의 방향이니까 그 중앙은 세타가 4분의 5파이. 그렇죠? 역시 세타가 2분의 3파이인 곳하고 세타가 2파이, 0은 2파이하고 한 바퀴 돌아간 차이니까 2파이하고 겹칩니다. 그 중앙을 가로지르는 것이 세타는 4분의 7파이. 그렇죠? 자, 이렇게 8개 조각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우선 코사인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R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럼 R의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세타는 우리가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2세타는 0에서 4파이까지 움직이게 되죠. 그렇다면 코사인은 두 주기가 그려지죠. 그렇죠? 해서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면 코사인 그래프가 한 주기, 두 주기 그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를 가지고 표현하면 여기 코사인이 0 되는 곳은 4분의 파이일 때죠. 2를 곱해야 2분의 파이가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여기가 파이. 파이만에 한 번씩 한 주기가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분의 5파이, 2분의 3파이, 4분의 7파이, 2파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은 반복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코사인이 R의 값을 결정하니까 R의 부호도 같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R이 플러스, 두 번째 구간은 R이 마이너스, 세 번째 구간 R이 마이너스,
네 번째 구간 R이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 반복. 다섯 번째 R이 플러스, 여섯 번째 R이 마이너스, 일곱 번째 R이 마이너스, 여덟 번째 R이 플러스. 그렇죠? 예, 이제 세타를 대입해 가면서 예, 이 8개 구간을 다 그려내면 됩니다. 첫 번째 구간부터 볼까요? 세타가 0이면 0 대입하면 2 곱해도 0이니까 코사인 0. 그럼 R은 1이죠. R이 1이니까 원점에서 1만큼 떨어진 2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면 2 곱하면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해서 R이 0. R이 0이면 원점에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이 선상에서는 점이 원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구간은 이 곡선 위의 점이 여기부터 여기 원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는가라는 것을 이제 세타를, 이 사이에 있는 세타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세타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증가하죠. 그렇죠? 그때 코사인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걸 보면 되는 거고요. 우선 R이 플러스니까 그림은 다 여기 있다. 그렇죠? R이 플러스니까 제자리에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감소해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R이 플러스인데 감소한다. 원점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세타가 0일 때 원점에서 거리가 1이었으니까 세타가 증가하면 원점에서 거리가 1보다 조금 작아졌을 거고 세타가 또 증가하면 그것보다 더 작아졌을 거고 그래서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는 완전히 원점으로 갔다. 그렇죠? 여기가 첫 번째 그림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각을 그리시면 돼요. 두 번째 각은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그런데 2분의 파이가 되면 2 곱하면 파이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R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상에 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 회전된 곳에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원점에서 거리는 1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1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다면 점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점에서 점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각은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때 R이 마이너스니까 이 선상, 이 각에 대해서는 그림이 반대쪽에 이렇게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각이 이렇게 더 증가하면 그림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소합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R의 값도 코사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R이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R이 감소하고 있는데 R의 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은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절대값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절대값이라는 게 원점에서 거리니까 원점에서 거리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원점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여기 각이 더 커지면 여기 때보다 원점에서 더 멀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지면서 거리가 1 되는 곳까지 이렇게 갑니다. 예, 이게 두 번째 그림.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곡선과 이 곡선은 당연히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으로 R이 결정됐으니까 이 코사인의 그래프를 보세요. 이 곡선을 꺾어서 이렇게 돌리면 겹치게 할 수 있죠. 이 곡선과 이 곡선도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반 접으면 겹치지요. 이 곡선과 이 곡선도 이렇게 회전해서 꺾어서 돌리면 겹치지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 이 그래프의 이 8개 조각은 전부 겹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그래프들은 전부 합동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그려지는 곡선들도 전부 합동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방법을 똑같이 합동이 되게 그리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부터는 시점하고 종점만 있으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번에는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각이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R이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는 반대쪽에.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때 역시 R이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는 반대쪽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원점까지 가야 되는데 4분의 3파일 때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하고 합동이 되게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원점에서 끝나게 이 그래프하고 합동이 되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그림.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이 네 번째 각에 대해서는 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죠? 끝나는 점 계산하고요. 예, 끝나는 점
마찬가지로 세타에다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2파이, 예, 코사인 0하고 똑같죠? 1이에요. R의 값이 1입니다. 그렇다면 점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예, R의 값이 이 각에 대해서는 플러스니까 이번에는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됩니다. 근데 원점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이렇게 합동인 걸로 그리려면, 이 안에 그리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예, 해서 이게 네 번째 곡선.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부터는 반복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그림을 여기다가, 마이너스는 반대쪽에, 이쪽 마이너스도 반대쪽에, 플러스는 여기다가. 그렇죠? 예, 똑같이 합동이 되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하고 합동이게 여기다 그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곡선. 그렇죠? 여섯 번째는 각이 여기 있는데 그림은 반대쪽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회전한 것이 여섯 번째 곡선. 일곱 번째 각도 여기 있는데 R이 마이너스니까 그림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동이 되게 그리면 여기가 일곱 번째. 그렇죠? 여덟 번째 각은 여기 있는데 R이 플러스니까 그림도 여기 있어요. 합동이 되게 그리려면 이렇게 여덟 번째.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바로바로 그릴 수 있는데, 예, 그게 연습이 잘 안 되면 세타의 값을 다 대입해 가면서 R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계산하면서, 플러스면 그 위치에, 그 각의 위치에, 마이너스면 그 각을 180도 회전한 위치에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8개 조각이 그려지니까 반복됐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꽃잎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수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예,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네 개 있는 꽃잎처럼 보였다라는 뜻으로 이 그림을 사엽 장미선 이렇게 불러요. 예, 사엽 장미라고 부르는 곡선입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R은 코사인 2세타, 사엽 장미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곡선을 그리는 것은 플라팅이라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만큼 연습으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이제 극방정식으로 주어진 그런 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물론 중적분 얘기도 할 거예요. 극좌표를 이용해서 중적분도 계산할 거고요. 그런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접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극방정식 R은 F세타로 주어진 극곡선이 하나 있어요. 그 극곡선의 접선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Y는 fx라고 주어진 곡선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Y는 fx라고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f'x. 다시 얘기하면 Y를 x로 미분한 거니까 dx분의 dy죠. 그렇죠? 예, 그래서 dx분의 dy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앞의 시간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x도 y도 모두 t로 표현됐다면 그때 dx분의 dy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다. 이런 내용을 배웠죠. 똑같아요. 극방정식으로 주어졌으니까 x하고 y가 모두 세타로 표현돼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렇죠. 세타로 표현되니까 세타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dx분의 dy인데 둘 다 세타로 주어졌으니까 x를 세타로 미분한 것 d세타분의 dx분의 y를 세타로 미분한 것 d세타분의 dy를 계산하면 그 값이 dx분의 dy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x와 y를 세타로 미분만 하면 되네요. d세타분의 dx는 x가 r 코사인 세타니까 그걸 세타로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r은 f세타, 세타로 주어지는 함수입니다. 코사인 세타도 어떤 함수고요. 세타의 함수.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걸 미분할 때는 우리 수학 1에서 배운 대로 곱법칙을 쓰면 되죠. 라이프니츠의 룰. 자, 그렇다면 r을 먼저 미분하면 r 프라임. 코사인 세타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r은 그냥 곱하고 코사인 세타 미분에 곱할 텐데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니까 d세타분의 dx는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세타로 y를 미분해 봅니다. y는 r sin 세타예요. 그렇다면 r sin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r도 f 세타, 세타의 함수니까 역시 곱법칙. r을 먼저 미분하고 sin 세타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r은 그냥 곱하고 sin 세타 미분해 곱하는데 sin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d 세타분의 dy는 r 프라임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그대로 계산한 값을 그대로 갖다 주면 되네요. d 세타분의 dx 여기 r과 r 프라임으로 이렇게 계산해 놨어요. 그렇죠? d 세타분의 dy 역시 계산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dx분의 dy는 이 결과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분의 r 프라임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시면 이렇게 바로 미분해서 얻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접선 얘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9번 보세요. 극곡선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계산합니다. 우리 접선의 기울기는 dx분의 dy인데 둘 다 세타로 표현됐으니까 d세타분의 dx분의 d세타분의 dy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미분을 해봤어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걸 각각 세타로 미분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분의 r 프라임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하면 돼요. 이걸 계산하려고 하니까 r 프라임이라는 값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r은 여기 주어진 대로 1 플러스 사인 세타 갖다 쓰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미분하면 세타로 미분하면 1은 상수함수니까 영함수가 되고요.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그래서 r 프라임은 코사인 세타라는 함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r 프라임에는 코사인 세타 대입하고 r에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입해서 계산해 볼까요? r 프라임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그렇죠? r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 r이 1 플러스 사인 세타니까 거기에 코사인 세타 곱한 거. 그렇죠? 분모도 r 프라임 코사인 세타고요. 거기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 코사인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거기다가 사인 세타 곱하고.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분자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런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2세타. 그렇죠? 이렇게 분자 사인 2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바꿔놨어요. 어렵지 않죠? 분모 계산해 볼까요? 앞에는 코사인 2개 곱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1하고 곱한 것도 뺄 거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렇죠? 근데 코사인 제곱에서 사인 제곱을 빼면 이것은 코사인 2세타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해서 분모는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이제 세타의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dx분의 dy를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얻은 값이 여기 있고요. 세타에다 3분의 파이를 대입해 줍니다. 분모에도 세타의 3분의 파이, 분자에도 세타의 3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여기는 2를 곱했으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분의 사인 3분의 2파이 역시 2 곱했으니까 세타에 3분의 파이 대입하면 2세타는 3분의 2파이죠. 플러스 코사인 3분의 파이. 어렵지 않죠? 이제 전부 아는 각이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대로 갖다 써주면 돼요.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그렇죠?
코사인 3분의 2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예,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전체의 값이 계산됐는데 여기 분모를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묶여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분자도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건 약분되죠? 마이너스 1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세 번째 얘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럼 극좌표로 주어진 곡선에 대해서 그 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갖다 놓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방정식으로 표현된 극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을 R은 F세타라는 식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곡선하고 여기 원점입니다. 원점을 지나가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이 각을 A라고 하고 이 각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앞에서 연습한 대로 이 직선, 원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은 이 각이 A니까 세타는 상수, 그 중에 A, 세타는 A가 되겠죠. 이 직선은 세타는 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는 A라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하고 세타는 B라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원점을 지나가는 이 두 개의 직선과 R은 F세타라는 이 극방정식을 갖는 극곡선, 이 세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이런 영역이에요. 이런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영역의 넓이는 이 각의 범위 A부터 B까지 세타의 범위에서 이 R이라는 이 함수 F세타, 이 함수를 제곱한 것에 2분의 1 곱한 값을 적분해 주면 돼요. 해서 공식은 2분의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R제곱 D세타. 어렵지 않죠? R 대신에 F세타 대입하면 F세타의 제곱 D세타.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결론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정적분 이론을 쓰면 됩니다. 똑같아요. 각이 A부터 B까지 움직였으니까 이 각을 이렇게 N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N개의 각으로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붙여요. 예, N개로 나눴으니까 A를 세타 제로 이렇게 줄 거예요. A라는 각은 세타 제로, B를 세타 N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N개로 나뉘게 되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여기 세타 제로부터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 이렇게 가면 돼요. 해서 세타 N까지 가면 됩니다. 됐죠? 예, 해서 여기 A를 세타 제로, B를 세타 N 이렇게 놓으면 0번부터 N번까지 갔으니까 0부터 1까지가 1개, 1부터 2까지가 2개 이렇게 세면 N-1부터 N까지가 N개 구간으로 나뉜 거죠. 그렇죠? N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이 각각의 N개 영역의 넓이를 다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정적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사값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역도 똑같은 방법, 두 번째 영역도 똑같은 방법, n번째 영역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텐데 임의적으로 i를 1부터 n까지 바꿔서 그러면 i가 1부터 n까지 갔으니까 n개 영역이 되지요. 그 각각의 영역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i번째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i번째 영역은 1부터 n까지 i가 움직이니까 첫 번째 영역부터 n번째 영역까지를 다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적으로 i번째 영역,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모두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 i번째 영역이면 각의 번호가 세타 i-1부터 세타 i까지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i번째 영역이 생깁니다. 그때 이 세타 i-1이라는 각과 세타 i라는 각 사이에서 표본점이 되는 각을 하나 선택을 해요. 이렇게 각을 하나 선택해서 이 각을 세타 i 스타라는 각이라고 할게요. 즉 i번째에서 선택한 각이니까 i라는 번호를 붙였고 거기다가 선택한 표본점이니까 스타를 줬어요. 정적분 기호일 때하고 똑같죠. 이 각을 가지고 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각에 대해서 우리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이 점이죠. 이 점은 당연히 곡선의 식이 R은 F세타니까 세타에다가 세타 I 스타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만큼 값은 F 세타 I
스타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i번째 요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여기 이렇게 이 함수 값을 계산하면 원점에서 이 거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갖는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갖는 그런 원호를 그려요. 원호 이렇게. 자, 요거하고 다르게 되니까 이렇게 그린 것뿐이지 사실 보기에는 원에서 약간 찌그러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것과 다르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껴놨어요. 자, 여기 그린 것은 원이에요. 원의 일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각, 세타 i-1과 세타 i라는 각과 이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부채꼴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를 이 부채꼴의 넓이로 대신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채꼴의 넓이는 이만큼이고, 그렇죠? 실제 넓이는 이만큼이니까 여기 삐져나온 만큼, 여기 삐져나온 만큼 차이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근사값을 구해서 이 각을 처음에는 n개로 나눌 텐데 이 n의 값을 굉장히 무한대까지 우리가 보내버리면 이 각이 아주 촘촘하게 아주 잘게 썰리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오차라는 것은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n개 영역을 n개 부채꼴의 넓이로 다 더해주면 근사값이 얻어져요. 그리고 그 근사값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쥐어주면 참값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알지요. 부채꼴은 여기 중심각이 이쪽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 게 중심각이에요. 세타 i에서 세타 i-1을 뺀 각. 그렇죠? 부채꼴의 중심각입니다. 정적분 기호하고 똑같이 이 값을 델 세타 i라고 쓸게요. 이 값을 세타 i에서 세타 i-1을 뺀 값을 델 세타 i 됐죠? 자, 그렇다면 부채꼴은 여기 반지름이 이것의 함수값 f 세타 i 스타 이게 반지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심각하고 이 반지름의 제곱의 2분의 1 곱한 이 값이 바로 부채꼴의 넓이죠. 그렇죠? 예, 부채꼴의 넓이 2분의 r제곱 세타. 그렇죠? 예, 해서 부채꼴 넓이 2분의 r제곱 세타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부채꼴의 넓이 이것을 이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근사값. 거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참값.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f 세타 i 스타의 제곱 곱하기 델 세타 i지요. 그렇죠? 그것을 이 부채꼴의 넓이를 i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하면 n개 부채꼴 합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참값.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넓이가 바로 이런 값이에요. 근데 이 넓이를 표현한 이 기호를 보니까 이 기호 안에 리미트, 시그마, 델 세타 i라는 이런 기호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던 정적분 기호죠.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델은 인티그럴 여기 세타가 a부터 b까지 움직였으니까 세타가 움직인 범위 a부터 b까지 d세타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이 이제 피적분 함수로 오면 됩니다.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은 세타 i, 독립변수 세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f 세타의 제곱을 적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의 넓이는 2분의 r제곱 세타. 예, 2분의 r제곱 세타를 적분한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0번 보세요. 곡선 R은 코사인 2세타 이것의 한 이파리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려봤던 곡선입니다. 사엽장미선이었죠? 예, 사엽장미선. 이렇게 XY 평면을 8개 조각으로 나눴어요. 여기가 2세타이기 때문에 이게 2분의 파이씩 움직이도록 세타를 4분의 파이씩 끊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타를 4분의 파이씩 끊으니까 이렇게 평면이 8개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죠? 세타를 0에서부터 이렇게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세타가 4분의 3파이일 때, 세타가 파이일 때, 세타가 4분의 5파이일 때, 세타가 2분의 3파이일 때, 세타가 4분의 7파이일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세타가 2파이가 될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타를 대입해서 r을 계산해 가지고 점을 찍고 연결했어요. 그렇죠. 해서 r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움직여서 첫 번째 이렇게 곡선이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졌죠. 이렇게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도 r이 마이너스니까 그림이 여기 그려졌죠. 이게 세 번째. 그렇죠. 네 번째는 플러스니까 그림이 이 같은 위치에 그려졌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플러스니까 같은 위치에 다섯 번째 그림. 여섯 번째 마이너스니까 이쪽 반대쪽에 그려졌어요. 그렇죠. 일곱 번째도 r이 마이너스니까 반대쪽에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여덟 번째는 플러스니까 같은 쪽에 각하고 같은 쪽에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죠. 그렇죠. 이것이 r은 코사인 2세타 이것의 곡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중에 한 이파리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파리가 4개예요. 그렇죠. 한 이파리니까 이만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곡선과 이 곡선이 합동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반만 계산해서 여기 반만 계산해서 2배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반만 계산해서 2배 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2배 계산이 됐고요. 반, 이 위에 있는 반을 계산할 거니까 여기 세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죠. 세타가 0부터 그렇죠? 세타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그리고 2분의 r제곱 그리고 적분. 어렵지 않죠? 근데 r은 코사인 2세타니까 코사인 2세타를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2배하고 2분의 1하고 약분돼서 없어졌고요. 우리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2세타 d세타예요. 코사인 안에 각이 2세타로 표현됐으니까 2세타를 t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2 d세타는 dt. 그렇죠? 그렇다면 d세타는 2분의 1 dt. 그렇죠? 바꿔주면 되고요. 이제 t로 치환해서 적분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2세타 d세타인데 2세타를 t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세타가 0이면 2 곱한 t도 0부터 세타가 4분의 파이까지 가면 2 곱한 t는 2분의 파이까지 해서 t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는 코사인 제곱 2세타는 t라고 놨으니까 코사인 제곱 t. 그렇죠? d세타만 바꾸면 되는데 d세타는 2분의 dt 해서 2분의 1 곱하기 dt. 됐죠? 그렇다면 2분의 1은 상수니까 나가면 2분의 1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 dt. 자, 이것도 앞에 시간에서 이 공식 연습했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특별한 값으로 바꿔놨어요. 이 공식을 쓰려고. 자, 그렇다면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n승의 적분 똑같은데 제곱, 짝수지요. 제곱부터 갔으니까 2분의 1. 그런데 2분의 1이 마지막이에요. 짝수는. 그렇죠? 그 다음은 2분의 파이 곱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해서 코사인 제곱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즉 4분의 파이가 답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넓이는 거기에 2분의 1 또 곱한 거니까 2분의 1 또 곱하면 8분의 파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넓이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배운 것은 조금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